챙겨라. 알겠지? 오케이? 남한테 방해되는 요소다. 잔소리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책 가지고 도대체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책은 용납이 안 된다. 그러니 숙제하는 것까지 뭐라 치랄 뭐 안 할 수 있어. 근데 책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진짜. 자, 페이지 43페이지. 43페이지 아직 안 했죠? 그쵸? 오늘 여기 접선 다 끝납니다. 그래서 70 몇 페이지까지 끝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공간 도형 나오죠. 그쵸? 공간 도형, 공간에 대한 공간 좌표 이런 것들 나오고 할 건데, 거기 패스합니다. 패스하고 언제 할 거냐? 얘네는 학기 중에 할 겁니다. 이거는 단순해요. 여기는 책 읽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나가봐서 필요 없어. 조금 어려운 부분들 지금 시간 많이 있을 때 뒤에 있는 그 벡터부터 나가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학원 수업이 있는데 책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 그렇게 해주셔야 얘네들 수업 나갈 때 좀 방해 요소가 없이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복사하러 나가고 뭐 하는 짓이야? 먼저 선생님 다른 쌤들한테도 지랄하고 있는데. 자, 오늘 2차 고부선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데 형태를 맨 앞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ax 제곱 플러스 bx dy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첫 번째 a가 b가 같고 전부 다 1이야. 그럼 1이야. 그쵸?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시작하는 애들. 두 번째 너 그 시아 너 집에 비타민제 있지? 비타민제 있을 거야. 집에 가면 굴러다니는 비타민제. 그거 먹고 이틀만 굶어. 오메가3 집에 있어 굴러다니는 거 있을 거야. 오메가3 갖고 너 먹지 마. 너 안 그러면 체력 안 되고 돌아오지 않아. 알겠니? 네가 먹는 게 이미 몸에 독소가 다 쌓인 만큼 다 쌓인 거야. 맨날 라면 처먹고 뭐하고 이상한 거 처먹고 있으니까 몸 안에 독소 다 쌓인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아프고 여기저기 막 염증 터지고 난리가 아닌 거야. 집에 가서 뭐 먹으라고? 너 지금 요즘 약 먹고 있어? 약 안 먹고 있지? 그러면 오메가3 하나 먹어. 아침에 하나 먹고 비타민제 먹어. 그 다음에 점심 때 그냥 오메가3 하나 비타민제 먹어. 저녁에 오메가3 먹고 비타민제 하나 먹어. 아무것도 없지. 이틀만. 그럼 몸이 돌아와. 알겠니? 그 다음에 A가 0이면 B는 0이 아닌 형태겠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닐 때는 B가 0일 때가 있어요. 이런 형태. 이건 뭐예요? 포물선. X제곱은 4P, X제곱은 4PY, Y제곱은 4PX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A제곱하고 A제곱이 아니죠. A값하고 B값이 다른 형태. 다른데 둘 다 A도 0보다 커야 되고요. B도 0보다 크다. 이런 형태. 이 형태는 뭐가 된다? 타원. 근데 네 번째는 뭐냐면 A값이 B값이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부호만 하나 틀린 거야. 그러니까 A, B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어차피 나중에 정리했을 때 X제곱 앞에는 무조건 양수가 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계산된 결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43페이지가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를 보면서 얘네들이 어떤 2차 곡선이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한 페이지밖에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뒤에 44페이지 가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도형이냐 물어본 거예요. 자,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y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3 되죠. 그렇죠? 누가 봐도 x제곱과 y제곱 다 있죠. 그렇죠? x제곱 y제곱 앞에 부호 딱 봅니다. 음수죠. 쌍곡선이죠. 그렇죠? 쌍곡선.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하니? y만 나와 있으니까 4x 제곱 남겨놓으시고요. 마이너스 쓰시고
y제곱에 플러스 2y 쓰시고 플러스 1 쓰시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에다가 자 볼게요. 넘어가는 게 마이너스 3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한 거니까 또 빼기 1을 한번 해주시면 되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4x제곱에 마이너스 1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4죠. 저는 4로 나눌 겁니다. 왜 4로 나누는 게 마이너스 1을 둬야 돼요. 그치? 마이너스 1을 두시고 그러면 얼마 됩니까? 4로 나누니까 x제곱 앞에 여기 1로 쓸게요. 마이너스 4분의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1. 그쵸? 자, a제곱 b제곱이에요. a가 1이고 b는 2가 될 거니까 그래프 자체는 1, 2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겨나실 겁니다. 그쵸? 1이고 2예요. 그러니까 이거 접을잡고 얼마 됩니까? 루트 5, 0,5가 되시겠죠. 그러면서 정거에서 이렇게 따라 붙겠죠? 붙은 상태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면 된다는 거. 기억나니?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쌍곡선. 영상 다 보셔야 됩니다. 영상 안 보셨죠? 안 봤잖아. 안 봤잖아.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았어. 자, 두 번째 문제. 얘도 뭐 쌍곡선일 것 같아요. 3x 제곱에 마이너스 y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y. 자,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x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엔 0. 얘가 포물선이 되게 해달래요. 포물선, 여기 앞에까지만 쓰면서 제가 이 쌍곡선이라 얘기했는데 얘가 포물선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도 좀 기억을 해두고 갑시다. 이거 언제 배웠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것들 많이 배우시죠. 얘 보시면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얘는 뭐예요? 쌍곡선이에요. 여기까지만 봐도 얘는 쌍곡선이에요. 맞죠? 더 뒤에 뭐 있긴 하겠지만 그냥 저 모양새만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직선식 써주시고 중간에 K 써주고 나서 직선식 쓰고 이게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두 번째,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 또는 원의 방정식 또 역시 마찬가지로 원 더하기 K 쓰시고 원 쓰시고 이렇게 쓰는 게 기본적인 룰이에요. 얘네들은 모양새가 바뀌지 않아요. 그쵸? 두 개 더해야 KB를 시키는데 그냥 직선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원과 원에서 KB를 시키긴 했지만 어차피 같은 배수를 시켰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지만 얘는 kx제곱 플러스 ky제곱이에요. 두 개 더한들 앞에 있는 kx제곱과 k분의 1, k에다가 1 더해서 k 플러스 1을 1로 만들어버립니다. 전체식을 나눠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얘네들 이 원리가 뭔지 알고 가야지. 얘네들 도대체 왜 이렇게 k를 붙이고 할까? 라는 생각을 해놓고 가야지. 그 역할은 뭐냐면 연립입니다. 연립.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직선식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 플러스 3이라는 직선식이 있어요. 중간에 k 시킨 다음에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직선식 하나와 직선식 하나가 중간에 k에 대한 역할을 쓰면서 문제를 풀죠. 이 k 값이요 2가 되면 y가 사라져요. 그 x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x가 사라져요. 그래서 y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k에 대한 역할은 연립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k에 어떤 수를 대입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던지죠.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여기 집중해야 돼. 집중하셔야 돼요. 오케이? 너네들 이게 간단하게 수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너네들 이게 우리가 뭐 성취대표가 이런 거 아니에요. 성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남들은 공부 안 해도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정리 끝내놔야 너네들이 기말 2학기 때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거 나중에서 이렇게 설명 못 해줘요. 그때 가서 시험 대비만 하고 있지.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쪽 지금은 방학이라서 좀 폭넓게 알려주려고 지금 이런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학기 중이라면 이거 설명 못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K에 대한 역할 이게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그냥 그 자체가 직선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2,2를 지난 이 교점 이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이거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얘는 교점을 만나는 직선식이 돼버린 거예요. K에 대해서. K값에 따라서 계속해서 X값도 Y값도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얘를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K값만 찾아주신다면 집어넣고 K값 찾아 그 다음에 다시 정리만 하면 교점과 얘를 지난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마찬가지고 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쓰고 원의 방정식 쓴 다음에 원과 원의 교점을 지는 직선은 K값이 마이너스 1인 거야. 왜 X제곱하고 Y제곱 둘 다 사라지면 직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빼는 거지. 그러니까 원에서 원 뺐던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가 직선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 자체가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그걸 성립하게 하는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게 하는 K값만 찾아라. 그리고 나서 K값 대입시키면 또다시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K에 대한 역할은 연립의 의미입니다. 얘 딱 보자마자 우리는 연립을 생각해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할이 여기서는 이렇게 문제 풀라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쵸? 이런 그래도 조금 이거하고는 연관성 있게 아 얘가 뭐가 된다? 타원이다. 포물선이 된다. 그 포물선은 당연히 X제곱과 Y제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 X제곱 없애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3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Y제곱 사라지려고 하면 얼마면 돼요? 2분의 1만 되면 되는 거지. 이게 됐다 그럼 K가 끝난 거예요. 3하고 2분의 1. 됐습니까? 이게 뭐의 뜻이다? 연립의 뜻이다. 저 중간에 존재하는 그 K에 대한 역할이 무슨 뜻이다? 연립의 의미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중간치에 딱 봤는데 앞의 모양의 패턴과 뒤의 모양의 패턴이 같은데 중간에 K가 더하기든 빼주던 K가 붙어 있으면 얘는 뭘 하라는 뜻이야? 교점이다. 근데 교점의 의미인데 어떤 거다? 그냥 연립을 해라. 이런 뜻이다. 그래서 문자를 소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겠죠? 이렇게 생각 좀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자, 오늘부터 접선 나갑니다. 앞에 좀 볼까요? 이미 접선은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나갑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나가는 형태는 계산 공식이 엄밀히 따지면 세 개밖에 몰라. 세 개만 더 알면 돼요. 세 개만 더 알면 되는데 그 형태가 나머지는 이미 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나머지는 원에서 다 배운 거고 원에서 뭘 배웠느냐. 첫 번째 접선의 형태는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접점을 줍니다. 접선에서 첫 번째는 접점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를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밖에 한 점을 주는 거는 우리 지금 미분 배우고 있죠? 미분 접선의 도함수거리에서 접선의 방식 배우셨죠? 똑같아요. 미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접점값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분 그 점에서 접선 때려놓고 지난 점에서 알려줬으니까 끝나고 기울기값 줘줬어요. 그럼 미분 때리고 기울기가 되는 그 X값을 찾아서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밖에 한 점 주고 나서 계산하는 것이 똑같죠. 그럼 T, FT라는 놓고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접선의 방정식은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원의 방정식에서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놓고 가시면 돼요. 첫 번째, 원일 때는 여기서는 특징적인 계산문제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일 때 뭐가 있냐면 기울기는 항상 전부 다 m이라고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인데 기울기 값을 주어졌을 때 어떻게 계산하냐? 원 같은 경우 y는 mx. 근데 얘는 두 개가 있어요. 왜 두 개일까요? 원이 있고 기울기가 같은 애들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r에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원의 방정식에서의 뭐다? 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계산 공식이에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고등학교 3 언제 또 써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포물선입니다. 자, 포물선에서는 당연히 얘는
한쪽 방향 이렇게 돼서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 있으면 딱 직선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y는 mx 기울기가 m이니까 플러스 m분의 p. 당연히 p가 뭔지 알죠? 포커스 위치 그 길이입니다. 그쵸? y제곱은 4px 거기서 p 값이 여기 p예요. 이해됐다? 부호는 당연히 있겠죠. 그쵸? 그래서 기억해놓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타원이죠. 타원하고 포물선은 그 쌍곡선은 똑같습니다. 계산 공식이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중간에 부호 하나만 바뀌어요. 자, 타원 같은 경우는 타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타원이 생겨서 기울기 조합 이렇게 두 개겠죠. 그렇죠? 쌍곡선도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기 때문에 두 개예요. 됐다. 그 다음에 기억만 해보고 하시면 되죠. 자, 기억은 y는 기울기 mx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뭡니까? 타원입니다. 포물선은 쌍곡선은 자꾸 포물선이란다. mx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아요. a제곱 m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근데 간혹 b제곱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는 부호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놓긴 하는데 간혹가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음수가 되면 그냥 부호 바꿔버리면 돼요. 이해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그냥 절대값을 싹 씌워넣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 말고는 없다. 이게 기울기 값을 정해준 요 패턴은 너희들이 무조건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워져 있고 특히나 원은 이미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지 않죠. 왜 저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미 이거는 계산 공식인 것 뿐이에요. 근데 얘네들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 되냐면 얘는 다 0,0에서의 계산된 방식입니다. 맞죠? 중심이 0,0짜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동을 시키면 같이 이동시켜 주셔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기준을 전부 다 어디로 가져와야 돼? 0,0으로 가져오고 나서 계산하겠다는 거죠. 근데 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울기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기울기가 주어져 뭐 나와서 기울기 나왔잖아. 그러면 얘가 기울기 2래. 그럼 y 걸로 2x 플러스 k라고 원래 중심합이 있거든요. 전과 직선상이 거의 때려버리면 그쵸? 그게 뭐가 된다? 반지름과 동일하다. 그럼 접선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이게 0,0을 하면 0,0 사이 거리가 이 거리가 5래. 그러면 저과 직선 사이 거리 빼서 루트 5분의 얼마? k가 이렇게 표현해서 k 값 찾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저걸 계산 공식을 갖다 집어넣을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원이니까 우리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걸 기억해 놓고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이야기죠? 기울기가 정해졌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첫 번째로 체크했던 접점값 보이시죠? 접점은요, 접점값이 주어졌을 때 무조건 뭐 다 똑같아요. 이 네 단원 자체가 다 똑같아요. x제곱은 x 곱하기 x1입니다. 여기서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체크를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y제곱은 y 곱하기 y1입니다. x는 2분의 x 플러스 x1으로 가져가고요. 자, y는 뭐로 간다? 2분의 y 플러스 y1으로 가져갑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얘는 평행 이동을 시켜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동된 상태에서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흔하게 한번 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예요. 이 접이 앞에 2,1이 있죠.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2x 플러스 y는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x, x1, y, y1이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바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얼마?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똑같이 5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얘를 봤을 때 3,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 들어가면 2의 제곱이니까 상관없고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5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쓰시면 돼요. x-1하고 x1 마이너스 이렇게 두십니다. 더하기 y-2하고 y1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얘가 접점이니까 접점 자리에 얘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시겠죠. 2배의 x-1 쓰시고 플러스 얘 대신 여기 갖다 집으니까 마이너스 2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곱도 이렇게 제곱 생긴 것들은 그냥 두 개를 각각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접점값은 얘네들이 이동된 상태에서도 그냥 그대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나왔던 그 기울기 값이 정해진 형태. 얘가 지금 제일 까다롭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기울기가 딱 정해졌는데 이동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원점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 계산한 다음에 이동시키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밖에 점이죠. 밖에 점이 이따 문제 풀면서 정리해드리긴 하겠는데 원만 간단하게 먼저 한번 설명해드리면서 다른 것도 다 원하고 똑같이 문제를 풉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원의 방정식이 간단한 거 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0, 마이너스 4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생겼잖아요. 원이 이렇게 생기고 좌우가 대칭 이렇게 되고 0,5는 0, 마이너스 3 이 정도쯤 되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접선을 이렇게 그리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점이 잡혀 접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x1, y1이라고 주는 거죠. 됐니? 다 똑같아요. 모든 단원이 다 이것처럼 풀리기 때문에 한 번에 미래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저는 접선의 방정식 만들 거예요. 그럼 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났지. x 곱하기 x1 더하기 y 곱하기 y1은 5 얘가 됐죠. 근데 얘가 뭐냐면 얘거든요. 얘가 여기 지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갖다 집어넣는 거야? 0 갖다 집어넣으면 x에다 0 갖다 집어넣으면 1,4 이렇게 가자. 그게 낫겠다. 그치? 그러면 1,x에다 1 집어넣어. 그러면 x1 또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y1은 뭐 이렇게 해서 관계식 하나 만들어지는 거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x1하고 y1에 대한 관계식을 뽑으려고 하면 여기다 똑같이 집어넣는 거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전체 제곱을 두 개 연립하시면 그 x1하고 y1 값 중에 여기서 지금 x1 값 찾으시려면 x1은 4배 y1 플러스 5다 갖다 집어넣으면 y1 값 두 개 튀어나오겠죠. y1 값 두 개 튀어나오니까 x1 값 두 개 튀어나오고 그럼 뭐가 나온 거야? 접점값이 다 나온 거죠. 접점값이 다 나오면 뭐 하나 갖다 집어넣고 접점값을 두 개 찾아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패턴이 지금 페이지 숫자만 더럽게 많은 거 없이 다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포물선 요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 그런 내용들 다 나와 있습니다. 맞죠? 기본적으로 지금 얘네들에 대한 내용 지식은 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 좀 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됐니? 이거 어차피 책에서 나와 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바로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페이지 5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폼을 사용해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m이라고 합니다. 얼마? y는 mx 플러스 n분의 p. 뭐라고 한다고? y는 mx 플러스 n분의 p.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말도 떼셔야 돼요. 니네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왜 13년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거만. 근데 얘네가 인지를 못해요.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보시게 되면 자꾸 떠들어요. 혼잣말을 계속 웅얼웅얼해.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 보게 되면 공부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 것들이어서는 조용히 문제 풀겠죠. 대신에
내가 좀 외워야 된다 누가 대답을 하잖아.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답을 다 해줍니다. 1등급 애들은 항상 대답을 하죠. 2등급 애들은 대답 잘 안 하죠. 그냥 겁먹더라고. 간당간당한 애들이 차이점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뭘 성적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머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셔야 돼요.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공부 잘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였지? 나 기억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죠. 공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얼핏 기억은 납니다. 근데 그게 연결고리가 연결이 안 돼요. 뇌는 기억을 스사스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어요. 근데 기억이 나죠. 근데 연결이 안 돼요. 서로 간에. 연결고리가 니네 말로 쓰거나 쓰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쓰는 건 정말 잘못된 거니까. 니네 선배들 중에 뭐 전북대라든지 뭐 건대라든지 여기 지금 수의학과 들어간 애들, 제가 이제 키웠던 제자들 중에 수의학과 들어간 애들 보게 되면 걔네들은 어떻게 써오냐면 내가 필기를 걔네들은 이제 조금 공부 잘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수업할 때 그냥 제가 필기를 한꺼번에 다 해버립니다. 이게 다 해버리고 나서 이 부가적인 내용들 이거하고 문제풀이 좀 다르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해주면 막 써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필기에 5분 주거든요. 그 판서 5분만 다 못 쓰고 그러니까 막 써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다 필기 다시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그 필기한 거 내가 달라고 했어요. 내가 필기한 거잖아. 내가 필기한 거 달라고 했어. 내가 복사하게. 왜 그 정도로 잘해왔단 말이야. 걔네들 보게 되면 대부분 수의학과 갔어. 수의학과 뭐 건대 가려고 했더니 떨어져가지고 뭐 전북대 가고 지금 논다니까? 돈 한참 벌어놓고 놀아. 걔네 나이가 지금 28이야. 28, 29이 지금 놀아. 뭐하고 놀고 있게. 돈 한참 벌었거든. 한참 벌어놓고 1년 동안 놀 거래. 왜? 다음에 또 취직해서 가면 또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지금 자기 놀 거래. 지금 1년째 놀고 있어. 국내란 여행은 싹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 휴가 처리가 나발이가 없어. 그냥 무조건 비싸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가. 이제 이렇게 살면 정말 재밌지 않겠니? 근데 자꾸 니네가 자꾸 이렇게 얘기해. 그냥 웅얼웅얼 하지 말고 그냥 대답을 해버려. 그게 쪽팔리는 게 아니라니까. 대답을 해도 되나? 남들 눈치. 그게 왜 신경 쓰이는데? 공부할 때만큼 이기적이어야 돼. 굉장히 이기적이어야 돼. 이기적인 애들이 없어. 남의 눈치 보더라. 그걸 눈치 왜 보는데? 걔네들 네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야. 대답해 그냥. 대답에 틀린 거 어떻게 해. 어차피 조금만 처막했지만 그래도 인생이 바뀔 수 있잖아. 얼마나 재밌어지냐. 인생 엄청 재밌어지잖아. 그치? 이렇게 인생 살아야죠. 언제 맨날 그냥 아침에 6시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8시 되고 주말 주중 내내 할 거 없이 맨날 일만 하다가 주말 되면 아무것도 못해서 쓰러져. 통장에 남아있는 건 없어. 통장돼 있고. 이런 생각을 왜 하려고. 지금 2학년 이제 시험이 4번밖에 안 남았죠. 4번만 바꿔도 인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해된다? 근데 니네들 지금도 안 한다. 그러면 인생은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는요, 어떨 때 일어나냐면, 진짜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의 인체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몸무게가 안 빠지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몸이 인식을 해요. 이미. 나는 3일 굶었는데 그때만 반짝 빠지고 그 다음에 한 끼 먹었더니 그냥 그대로 돌아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사람의 인체는요. 모든 걸 다 기억을 해놔요. 내 몸무게마저도 기억을 해놔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이 바뀌거나 뭐 하게 되면 몸이 아프게 되는 거죠. 몸무게를 정해놔요. 근데 그 정해놓은 걸 내가 밸런스를 깨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거를 깨부실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내가 극한에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운동 열심히 해요. 내가 한 끼 먹으면 원상 먹게 됩니다. 너희들이 배변으로 빼고 있는 것들의 영양소가 거의 60% 70% 그냥 밖으로 나오는 중이에요. 너네 인체에서 흡수하는 거는 20% 30%밖에 안 돼요. 그쵸? 근데 이틀 3일 정도 굶어서 근데 한 끼 먹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무슨 짓을 벌이냐면 거기 있는 모든 영양소 다 끄집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뭐만 남냐면 그러니까 니네들이 며칠 밥 안 먹고 뭐 하게 되면 변비 걸리는 거야. 다 짜내서 음식물에서 모든 걸 다 짜내.
거의 100%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체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변화가 되려면 진짜 극한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저번에는 2시간 공부인데 이번에 3시간 변화 생기지 않아요. 2시간에서 그럼 20시간 해야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점수가 올라가? 그때도 완벽하지 않았어.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 그럼 점수는 똑같아. 오히려 재수 좋아서 하나 더 잘 찍으면 올라가는 거고, 내가 잘못 찍으면 떨어지는 거지. 나는 2시간 더 했는데 왜 점수가 떨어지지? 어차피 둘 다 완벽하지 않은데 왜 점수가 오를 생각을 하냐 이거야. 사람들이 간사해서 그래.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내가 좀 더 했어. 세상에 제일 병신 같은 애들이 뭐냐면 밤새서 공부하는 거야.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뇌도 자야 돼. 뇌도 자야 얘의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밤에 12시만 넘으면 조용하니까 집중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뇌가 자고 있는 거야. 뇌가 자고 있으니까 니네가 차분해지는 거라고. 내가 딴 생각을 안 하니까 니네들이 차분해서 공부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라고. 뇌는 주무시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다가 공부를 하고 있대. 공부가 되겠니? 남는 게 없다고. 근데 그냥 그 분위기만 즐기고 있는 거지. 그 다음날 일어나면 피곤해서 눈 끔먹끔먹하고 공부는 1도 안 되고. 아, 뇌도 잘 시간을 좀 주라니까. 나 특목고 나왔잖아. 그치? 공부 1등으로 전교 50등은 안 했는데 밤 12시 이후에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다 자. 걔네들 다 인서울에는 그냥 서울대 들어간 애들이야. 걔네들은 다 자. 왜 자냐면 뇌가 쉬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근데 인경기 뭐 인서울 그냥 밑에 바닥 갔던 애들 대학 애들은 전부 다 뭐 하냐면 새벽 3시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있어. 세상에 제일 멍청한 애들. 그러고 나서 학교 가서 자. 시험 문제는 학교에서 주지 않아.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일찍 자라니까. 일찍 자야 몸이 회복이 돼. 그래야 내가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어. 이해되니? 얘네가 지금 체력적으로 바닥이 힘들고 기운 없고 어느 데 공부하려고 막 가기 싫어 뒤집고 이게 니네들이 지금 다 지쳐서 그런 거야. 밤에 자. 핸드폰 던져놓고 자라니까. 나 잘 때 핸드폰 던져놓고 자. 알람 저 멀리 맞춰놔야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옆에다 알람 맞춰놔봐. 어떤 상황이 돼? 알람 딱 떴지. 그 버튼 하나 누르면 되잖아. 그럼 또 자잖아. 맞춰놓고 참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라니까. 그 중간 사이에 뭘 만들어? 물을 갖다 놔. 정수기를. 그럼 물 한 잔 먹으면 이미 몸에서 이제 물 흡수됐기 때문에 이 새끼 일어났고 나서 몸이 흡수가 되는 거야.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2시간 뒤부터 사람이 뇌는 움직입니다. 생각은 하죠. 말은 하죠. 그렇죠. 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100% 활용할 수 있으려면 2시간은 지나야 돼요. 근데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고사도 보고 시험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맨날 피곤하면 내가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찍 잘하니까. 극한까지 끌고 가야지 뭔가를 할 거 아니야. 그치? 어설프게 해가지고 택도 없어. 인생 바꾸려면 니네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1년을 그냥 내 인생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니네들 앞으로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야. 지금 인생 열심히 즐기는데 앞에 인생까지 열심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이미 그 전에 다 준비가 다 있어야지. 준비 안 했으면 지금부터 니네 인생은 없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허구한 날 인스타하고 자빠져 있지. 뭐 사진 찍고 고양이나 맨날 보고 있고 아프다고 학원 결석하고 책도 안 가지고 오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똑같아요. 그때가도 알바하고 있을 거고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 그런 직업 선택해서 다니고 있겠죠.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게 살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부터 바꾸라고. 엄청 재밌게 잘 살 수 있다니까. 이해된다? 중립이는 내일부터 죽을 준비 하시라고. 집에 안 보낼 거야. 이 새끼 요즘 집에서 계속 게임하지. 컴퓨터 없애놔요. 도입에서 이렇게 한 번만 컴퓨터 만들다 걸리면 집에 전화해서 해주죠. 뭐 컴퓨터 없애버린다고 얘기해요. 그게 고등학교 못 갈 판이야 지금. 숙제가 있었냐고 나한테 물어봐. 친구가 거짓말 쳤다. 친구가 걔는 우리 반이 아니야. 우리 반이 아닌 애한테 왜 지 숙제를 물어봐. 왜 그럴까? 난 이해가 안 되네.
볼게요. 자, 기울기가 2라고 했어요. y는, 자, 맨 처음에 이런 기울기 값이 나왔죠. y 제곱은 얼마? 12x라고 했어요. p가 3이죠. 이 기울기가 2라고 나와요. 끝난 거죠. y는 얼마? 2x 얼마? 2분의 3 쓰시면 끝난 거예요. n분의 p. 맞습니까? p가 3이죠. y 제곱은 4px야. 되지야. 뭐라고? 뭐라고? 뭐가? 너 집에서 공부 안 하면 이제 너도 혼난다 이제. 너 휴대폰 내가 뺏어버리는 수가 있어. 그다음에 최독이 휴대폰 2개지. 네? 휴대폰 2개지. 그런 거 같아. 휴대폰 다 갖고 오라 그래. 기울기가 얼마? 5분의 1. 종이면은 당분간 휴대폰 없다. 알겠지?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려라. 다른 거 여기서 공부 좀 시켜서 보낼 거야. 이러다가 이제 저 고등학교 못 간다. 자, 나왔잖아. y제곱 그 m만 그 p만 찾자. 얼마 되니? p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렇죠? m은 얼마죠? 이렇게 되니까. y는 5분의 1 플러스 m분의 m이 얼마? 5분의 1. p가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얼마? y는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9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y제곱은 얼마 됐어? 마이너스 8x야. 근데 접점값이 나왔어. 마이너스 2,8. 이거 위에 있는 점이가 있으니까. 그치? 위에 있는 점이 됐으니까. 와, 저번 진도 더 안 나죠. 그러면 y1는 마이너스 8 쓰고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x1이야.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보게 되면 뭐 여기다 뭐 2p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것만 해당되는 거지 무조건 x는 이렇게 다 바꾸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거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로 조져놓고 나서 x 마이너스 이거 10만 정리하시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위에다 계속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93번 보겠습니다. 자, y제곱은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어디에서 근데 1,0에서 여기다 그래. 그치? 그래서 한번 살짝만 그려볼까? 이거 얼마 되니?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뭐가 됩니까? 포물선 그려주고 준선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1,0이면 얘가 4분의 1, 요 정도에서 그려주면 돼. 그쵸? 접선의 방식 몇 개 만들어? 그쵸? 몇 개? 2개. 말 떼라고. 그냥 생각한 걸 얘기 안 하고. 자꾸 누가 얘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자기가 얘기해. 그래야 인식을 자꾸 해. 왜냐면 이거 한 번 했잖아. 그럼 밖에 한 점에서 무조건 2개 나온다 생각이 든다는 얘기야. 2개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한 거를 하나 만들어 보면서 이 점을 잡고 뭐라고 되냐. x1, y1이라고 주겠다. 똑같은 거죠. 앞에서 원하고 똑같죠. 그쵸? 그러면 얘를 그냥 여기다 갖다 쓰는 거지. 얼마 되겠어? y1은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x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됐냐 안 되냐. 근데 얘가 요 점잡과 이름이 뭐야? 이렇게 되지. 그쵸?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지나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직선 방정식 이미 그렸잖아.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선의 방정식 만든 게 얘잖아. 근데 얘가 지나다 보면 얘를 지나겠지 무조건. 그러니까 갖다 집어넣어. 왜? 나는 y1하고 x1하고의 관계식만 세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x하고 y가 사라져야 되죠. 0 집어넣으면 이게 사라집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얼마 돼요? 1이니까 1 플러스 x1은 0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가 0 되면 되잖아. x1은 얼마야? 마이너스 2입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다 x1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그럼 1이 되지. 그럼 y1은 얼마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얘 점잡고 얼마? 마이너스 1,2이고 밑에는 요 점잡고 얼마? 이렇게 되는 거.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겠지. 점점 두 개 다 튀어나왔네. 끝났죠. 이렇게 구하시겠다. 그러니까 뒤에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 포물선 y제곱은 16x에 대해서 3x-y 플러스 2의 평행하되 기울기값 주어진 거야. 맞죠? 기울기 얼마니? 얘하고 평행인 거니까 기울기 3이죠. 그래서 3 집어넣으니까 y 이꼴 p가 4입니다. 3x 플러스 3분의 4 쓰시면 끝나죠. 맞습니까? 이해된다 안 된다? 다시 뭐라고? y 이꼴 3x 플러스 n분의 p니까 n이 3이었고 p는 4였으니까 y 이꼴 3x 플러스 3분의 4인데 얘가 a, 2를 지정됐으니까 a 집어넣고 그 값 찾아주시면 돼요. 55페이지 거. 포물선 여기 지금 첫 번째는 접촉값 나왔고 두 번째는 기울기값 나왔죠? 자, 이 접촉값이 옆에 나와 있네요. y제곱은 뭐라고 돼 있니? 마이너스 x. 자, 이거 똑같네. 옆에 거 시각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프. 얘가 뭐라고? 접점이죠.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으로 이거 집어넣어봐. 얘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a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4,2네. 그치? 그럼 정리해. 얼마 돼? y 2y는 마이너스고 2분의 x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식만 정리하시면 되겠지. 됐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되셨슈? 되시 안 되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54페이지까지 가는 거야. 계산 공식 외워주고 나머지 개 풀이 과정이 다 똑같아. 근데 그걸 왜 시간 끝이지?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뭐 하는데? 벡터 나갑니다. 근데 다음 주에 우리 되게 방학이 없지 지금. 계속 학사 들어가 있는 거지. 넌 도대체 교재 언제 갖고 올 건데? 넌 안 갖고 오면 넌 진짜 쫓겨나 이제. 도입이 핸드폰 다 갖고 오라고 그래 둘 다. 게임 못 시킬 안 시킬 거야. 이제 집에 10시까지 10시 집에 갈 거야. 그렇게 알고 오라고 그래. 너 4시까지 오라고 그래. 알겠지? 그럼 주말에 게임하는 거 뭐라 안 하고 그래. 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누가 그래? 걔 가대신 점수 아니노? 모르지. 150이야. 아, 수학만 95점 맞아. 누가냐? 나머지 있으면 10점, 20점이래요. 아, 그러고. 걔 고등학교 못 갈 판이지. 이렇게 지랄을 해야 되겠네. 아유. 언니가 네가 좀 신경 좀 쓰세요. 같이 게임하지 마시고요. 그쵸, 같이는 안 하지만 하잖아요. 저요? 롤. 빈이요? 너. 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인스타 열심히 사진 찍어 올리시던데. 최근 들어서 또 올리진 않더라. 조만간 인스타 내가 다, 친한 친구 다 등록 다 하세요. 네. 내가 요즘 인스타에 대해서 내가 연구 중이에요. 게임 계정 전부 다 삭제시킬 거예요. 지랄 같죠? 대학만 가세요. 여기하면 백날 천날 천억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래. 그치? 피가 얼마야? 피가 얼마야? 불러 괜찮아. 틀리면 좀 때릴게. 자, 피 얼마? 그쵸? 4억 단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이고 요 정도에서 그래요. 그럼 접선 몇 개 만들었어요? 2개 만들었어요. 이거 다 하나 힌트야. 뭐 참신한 재밌는 거. 이 위에서 그린 접선은 다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준선 위에서 그려진 접선은 다 수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냐? 타원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해봐. 밖에 한 점에서 얘한테 그렸거든. 수직이 되는 점이 어딜까? 수직이 되는 점이 여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점은 여기만 있게 된 거야. 이거를 반지름 거는 원이라고. 이 원 위에서 그리면 전부 다 수직이야. 이런 거 좀 생각해놓고 가. 알겠지? 근데 쌍곡선도 있긴 한데 쌍곡선 좀 증명해줘야 돼서 이 정도는 좀 기억해놓고 가자. 알겠지? 얘는 준선 위에서 그리면 전부 다 뭐야? 수직이야. 알겠지? 타원 같은 건 간단하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눈으로도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 여기서 그린데 그러면 요 점자 또 뭐야? 몰라. 그러니까 x1, y1. 왜? 접점이 잡히니까. 그치? 그럼 똑같은 거야. y1의 제곱은 8x1 요거 하나에다가 여기 있는 요거는 얼마 돼? 얼마 되죠? xx1 y1는 얼마? 4배 x 플러스 얼마? x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갖다 집어넣어요. 어디? 1 마이너스 1 겁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4의 x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x1 얘는 y 이렇게 되죠. y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우리는 뭐 하는데 x1 값도 다 찾을 수 있겠죠. 정리하는 건 문제도 되지 않아서 밑에 보시면 풀고는 뭐 1개, 2개, 3개 다 나왔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거예요. 아시겠죠? 원의 방정식 같은 거에서 접선 구할 때 또 저렇게 패턴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이런 것들 엄청 많았었는데 그때는 저는 무조건 한 가지 방식만 푸는 거예요. 수행평가로 얘네들 증명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하나씩 그때 기간에만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세요.